조선시대에도 다양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건 채색입니다. 채색에 관해서 깊게 말씀드렸는데 채색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왜 채색을 이야기하는가 지금 사례들 통해서 우리 채색의 맥락을 좀 쫓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환어행렬도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화성능행도 중에 한 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잠깐 즐기고 가겠습니다. 그냥 제가 마음에 들었던 장면들을 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 지팡이 든 노인이 아이일 것 같아요. 아이랑 같이 능행길을 보러 가려고 불이 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능행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을 그릴 정도였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해서 이 장면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것이 웬 유생 같은 사람이 말 타고 가는 관료에게 종이 같은 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종이를 갖고 있죠. 이게 상언, 격쟁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많은 사람들, 뭐 아이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노인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앉아서 능행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모습은 당시에 직접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백마나 교룡기나 옥좌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아서 나중에 따로 한번 살펴봐야겠다 싶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엄청 다채로운 색채를 썼고 형태도 아까 말씀드린 종류의 80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형태를 그렸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 다채로움과 다양함을 입고 있는 주체가 백성이 아니라 관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려한 색채를 입은 건 전부 관료들인데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처음 이 민중 혹은 민족 혹은 백성들에게 다채로움을 입힌 작가가 누구냐 했을 때는 서세옥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지금 보면 여성들도 크게 가운데 있습니다. 여성들이 가운데 나오고 남성인데 그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백정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해서요. 그래서 당시 천한 직업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의 모습도 담았고 학생과 노인의 모습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본 사례 중에는 색채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관료한테 입혀져 있던 다양성이라는 것을 우리 민족으로 옮겨온 작가가 서세옥이다. 군상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근데 변화합니다. 이응노 작가도 그렇고 서세옥 작가도 그렇고 이러한 군상이 후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유를 추측을 쭉 해보자면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었고 민족 말살 정책이라 해가지고 1930년대를 지나왔고 후에는 미소 냉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사상적으로 분열되는 시기를 겪었고 심지어는 내전이 일어나서 분단까지 국가 단위로 분단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이 당시에 화가라면 군상을 그릴 때 뭘 신경 써야 했을까? 단일한 민족성을 나타내는 걸 신경 써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얀 바탕에 검은 먹색으로 단순한 형태를 최대 반복해서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걸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이응노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외색이라는 걸 굉장히 경계하셨기 때문에 더욱 이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았나 합니다. 근데 이제 화가들은 이렇게 어떤 우리의 단일성이라는 거를 가치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정권을 찬탈한 군인들은 획일화를 하려고 했고 그 결과로 광주 민주화 운동 간에 희생자들이 대다수 발생했고 그래서 하성흡 선생님은 이제는 단일성보다는 그 단일성이 획일화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시민에게 다채로움을 입히려고 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림도 화성 능행도를 차용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가까이서 봤을 때 아까 6,000명 규모였어요. 앞에서 보여드린 사례가. 근데 그림 화질이 좋지 못해서 정확하진 않은데 흔히 경찰들이 뉴스 보도 사진을 통해서 인원수 집계하듯이 해버리긴 했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섬세합니다. 그래서 하성읍 작가님이 이렇게 우리 시민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색채를 입혔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김소정 작가님께 드린 말씀은 지금은 너무
오히려 더 다양해야 할 것 같은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너무 단조로워지는 바람에 색채를 입히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입히느냐 했을 때는 조선시대 기록화 채색 안료가 최소 26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조선에도 최대 26세까지 썼으니 최소 26세 이상을 썼으면 좋겠다고요. 현대 안료는 최소 60종입니다. 그래서 색을 많다면 60종까지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때 26종, 60종은 어떻게 나온 수치냐면 그 안료마다 원출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송연묵이라고 하는데 그 불에 타고 남은 그을음에서 먹이나 묵색을 뽑아내고 그걸 카본 블랙이라고 하죠. 램프 블랙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출처가 동일한 경우는 개수로 치지 않고 출처가 단일한 사례를 중심으로 했을 때 26개에서 60개입니다. 근데 이걸 혼색을 한다거나 뭐 섞으면 일본의 피그먼트 도쿄가 발표한 자료 자기들이 4,500개 색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색을 지금 시대에 이렇게 많기 때문에 많이 쓰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소정 작가님 제가 알기로 루이즈 도우먼 소속이시죠? 단체가 네,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루이즈 도우먼이라는 단체를 보면서 되게 속으로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다양해서요. 각자마다의 관심사도 다르고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도 저마다 달라서 뭉치기란 더욱 어려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단체는 엄청 잘 뭉친 단체고 그걸로 활동까지 너무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활동까지 하셔서 아주 다채롭고 다양한 형태로 군상을 그려서 어떤 집회의 모습을 나타내면 그렇게 모이기 어려운 시대에도 모일 정도로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고스러운 작업이지만 그 표현력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수고스러운 작업이지만 그걸 해낸다면 엄청나게 높은 전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사례가 있는데요. 정조 때 그린 의궤와 어진 그리고 개병입니다. 이게 말을 조금 쉽게 하면 책과 초상화 그리고 풍경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의궤라 해서 화성 능행도의 행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무원끼리 인계하는 인계서 같은 거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 방식을 기록해 놓은 그림만 담겨 있지 않고 글도 꼼꼼하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장서각본을 확인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저는 장서각본을 주로 봤는데 6편 정도 되고 분량도 꽤 많습니다. 그만큼 꼼꼼하고 자세합니다. 이는 어진인데요. 지금 옆에 지금 정조 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조의 어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상상화 복원본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건 철종 어진인데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익선관과 골룡포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군복 왔고 정조가 처음으로 군복을 입은 왕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화성 능행도 중에 다른 한 폭은 서장대 야조도라고 불리는 그림인데요. 우리 수원 화성에서 밤에 정조가 군사훈련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왕의 모습은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는가 했을 때 초상 어진이 있으니까 굳이 왕은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보다 주변이 돋보이도록 주변이 잘 보이도록 의도한 게 아닐까. 근데 설명에 따르면 최고 존엄이라서요. 굳이 그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설명이 정조가 매일 활 쏘기 50발씩 해라. 처음엔 3발 정도 맞추다가 계속 매일 하다 보니 나중에 50발 다 맞출 수 있게 됐다고. 그럴 정도로 군사훈련 혹은 활쏘기, 그때면 대표적인 게 활쏘기니까 훈련을 중요시했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림 주제와 그림 간의 수직적 연결과 그림과 그림 간의 수평적 연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인데요. 쉽게 말해서 책자, 족자, 병풍 이렇게 세 가지로 그리기 방식을 달리 했지만 그리고 다루는 내용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지만 하나의 거대한 주제 아래서 어울립니다. 관계가 긴밀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은 전달과 전승을 목표로 했고 어진 같은 경우에는 제사 목적이 제의 목적이 기본이겠지만 안보라고 표현할게요. 안보를 중시했던 왕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군복을 입었다는 사실로요. 그리고 화성 능행도에서 군사 서장대 아주도로 군사 훈련을 했다는 것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동일한 거죠. 그래서 병풍은 기념하고 간직할 목적으로 흔히 전해졌지만 그래서 각자의 의의는 절차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점, 그리고 중심이 되는 인물을 가까이서 자세하게 그렸다는 점, 그리고 중심 인물을 제외한 모든 풍경을 멀리서 다양하게 나타냈다는 점,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가 많은데 어떤 주제를 다룬다고 했을 때 그리기 방식을 달리하되 이렇게 서로 관계를 긴밀히 하는 쪽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게 작가 입장에서 제가 생각 시리즈를 스스로 구분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자기 복제라는 게 저는 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 자기가 자기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행태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막을 수도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소정 작가님께 이 점을 고려하여 이 수직적 연결과 수평적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제가 아까 질문간에 주제에 관한 걸 여쭤봤었는데요.